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거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2030 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좀 여론에 대한 그 향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그 MBC나 한겨레 경향 뭐 이런 애들이 신문 기사 같은 거 내잖아요. 거기 댓글을 보면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들이 많고요. 그 댓글에 대해 가지고 공감이 눌려 있는 것도 뭐 압도적인 어떤 베스트 댓글 같은 거 올라가 있는 것도 너무 상식적인 얘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MBC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가 확정이 된 것처럼 내란범, 뭐 내란 뭐 수괴,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야 무죄 추정의 원칙 없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형사재판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냐? 이런 지금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조국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조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었어요? 조민희가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서 무죄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이 취소가 되는 것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들한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더 코미디는 뭐예요? 정작 그래가지고 조민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입학 취소가 안 됐었죠. 거꾸로 그런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 입학 취소가 됐어요. 그 중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입법과 어떤 그 뭐 법치 이런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론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봤었는데 그게 뭐 한 8년 9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더니만 다행스러운 거는 뭐다? 지금도 물론 뭐 사법부는 엉망진창이고 헌재도 엉망진창이지만 다행스러운 뭡니까? 8, 9년 사이에 국민들의 눈이 깨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러니까 8,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지들이 써먹었던 이런 선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 이 지금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고령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멈추려고 했는가, 국회의사당을 갖다가 봉쇄하려고 했는가, 의원들을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했는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게 정말로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군부대를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사당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라는 게 정말로 팩트로 확인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내란죄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증언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식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식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식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을 가지고 이제 뭐 유무죄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증언의 신빙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신빙성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말이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시시각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 바뀐다? 누가 그 말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맥락 속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계엄 직후부터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빼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곽종근 특전 사령관입니다. 곽종근 이제 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엄 직후부터 계속해가지고 해왔거든요. 이 곽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 이름을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김영환 장관 같은 경우는 당사자인데요. 뭐라고 했었냐? 아니 내가 의원을 빼내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요원을 빼내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얘기가 전달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의원을 빼내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요원을 빼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JTBC나 MBC 같은 방송사들은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다 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까불어대고 있는데 팩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의 입장은 달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이 바뀌고 있는 사람은 김영건 전 장관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게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봐야 되겠죠.
되겠죠. 자, 요 대화록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그 김병주 그 미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이제 그 주블리라고 뭐 지가 막 그렇게 귀여운 척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왔었냐? 김병주가 뭐라고 했던 얘기를 합니까? 국회 안으로 들어왔던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다. 그때 보고받은 거나 상급 부대로부터 장관 기염 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냐? 이랬더니만 곽종근 사령관이 뭐라고 합니까? 본회의장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도 일부 인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김영원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박선원이랑 김명주 옆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는 얘기죠. 국회의원들요 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해가지고 곽종근이가 예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말실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말실수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 요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죠. 그러면 앞에 이제 했던 얘기를 우리가 말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곽종근은 뭐라고 얘기했었냐? 처음에 인원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원들이라고 하는 말이 좀 잘못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직후에 말을 이제 고쳐줍니다. 지가 고치는 거예요. 인원들요라고 얘기했다가 요원들요 밖으로 이렇게 빼내라라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말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실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 인원들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말실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바로 직후에 자기가 고쳐가지고 요원들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요원들이라고 얘기한 거를 말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 얘기를 듣고 요원을 빼내라라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박선원이나 김명주 야 이거 뭔 소리야? 요원들을 빼내라고 했으면 이거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박선원이가 요원이 아니라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김병주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을 끌어가라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몰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원이다라고 주장했던 거는 정작 김영원 장관이 아니라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곽종근 사령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또 말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주블리 무슨 뭐 김병주가 뭔가 그 미친 인간 유튜브 나갔을 때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국회 국방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답변했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를 걸어 부대의 이동 상황을 물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가 있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예라고 얘기하죠. 이 오전 답변 같은 경우도 어때요? 국회의원들을 뭐 끄집어내려고 했다. 그리고 또 뭐 국회의사당을 점검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의 지시나 명령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부대 이동 상황 그냥 뭐 정보 확인 차원의 전화밖에 안 했습니다. 요 얘기가 정말 요것만 맞다라고 한다면 내란죄가 당연히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인간이 박범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입장이 확 바뀌게 됩니다. 오후 때 같은 경우는 뭐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됐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누가 이제 또 얘기를 전달합니까? 박범계가 그런 얘기를 전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죄가 적용이 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문부수고 들어가가지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박범계를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뭐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상황 보고해라. 어떤 식으로 군대가 이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봤다. 이런 얘기만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민주당 편에 서 있는 이 지금 곽 사령관은 뭐라고 오전에서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문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라라고 했다.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 얘기를 아침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같은 경우는 부대 이동의 상황만 물어봤다라고 얘기했다가 박범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문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신빙성에 대해 가지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나고 나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도끼나 총, 발포에 대한 용어는 기억에 없다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본인이 무슨 뭐 도끼 가지고 문을 뭐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뭔가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끼나 총, 발포 이런 용어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곽종근 사령관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진우 같은 경우도 말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서는 뭐라고 또 적혀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우 사령관한테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가 정작 국회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답변 드리기가 제한된다. 그리고 또 국회 등에서 이런 식의 뭔가 자기가 얘기했던 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던 걸 국회에 가서는 또 증언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뭔가 위증죄 같은 걸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법대로 우리가 따지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언 대 증언이 지금 맞붙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증언의 신빙성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인데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뭐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거 김영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이진우 지금 사령관이 됐거나 곽종근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로 법원에 가게 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